그러니까 해결 방안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현상에는 다 누구의 탓이라는 게 있고 그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남 탓을 대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손뼉도 맞닿아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 탓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을 어디다 하느냐는 거죠. 남 탓이냐 내 탓이냐. 남 탓을 하면 사실은 편해요. 어떻게 편해요? 나의 잘못을 사함받는 거야. 남 탓은 되게 편해요. 근데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진다는 거 무엇인가를 바꿔야 되는 거야, 나를. 쉽지 않아. 그래서 내 탓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내 스스로에게 피곤함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인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 것이다. 먹는 거 똑같아요. 어제 먹은 게 나 만든 거야. 오늘 먹은 게 내일의 나를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단백질을 제대로 양질 단백질 섭취 안 하고 달달한 것만 먹고 했으면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은 거고 어제 내가 양질 단백질 충분히 섭취를 했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피부가 탱탱한 거야. 이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오늘 양질 단백질 섭취하는 거야.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 입맛에 달달한 빵을 버리고 단백질 섭취한다라는 게 이게 쉽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유전자를 줬어라는 게 편해. 내가 어제 먹은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어제까지 먹던 그 맛있는 빵떡을 다 버리고 오늘 단백질을 맛없는 걸 그걸 먹어? 내일의 내 피부를 위해서?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과론적인 사고거든요. 우리 철학에서도 결과론적인 거를 따져요, 많이. 그래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 나를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코카콜라 회장이 직원의 신년사를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은 선물이다 그랬어. 선물. 오늘도 선물이야. 누가 보낸 선물이냐고? 어제 내가 보낸 선물이야. 그러니까 내일 좋은 선물을 받고 싶으면 오늘 너가 좋은 선물을 줘라 그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선물이다. 오늘은 선물이고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내일에게는 좋은 선물을 줘라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 내가 나를 만들었다? 결과론적인 유추란 말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도 내가 만든 거고 나의 성격도 내가 만든 거야. 과거의 내가. 그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그 사람의 언어나 행동이나 생활 상태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의 관계를 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미루어 짐작을 다시 뒤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5년 후, 10년 후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맞죠? 요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운명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다는 소리잖아.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았고 오늘대로 살 거니까는 내일은 이럴 거야.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의 모습이. 자, 그러면 내일의 모습이 밝아요, 우울해요? 오늘 하기에는 아니, 지금 상황에서 내일의 모습이 밝아요, 우울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내일의 모습이 밝은가? 우울해. 어두워. 왜? 지금 오늘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어제, 그제,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지금의 나를 파악하는 거에는 결과론적인 심리학이 유용해요. 유추해내기에는. 그러면 유추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추리를 한다, 유추를 한다 그러면 지금 결과를 놓고 추리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때 그러한 상황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가령 범죄 현장이다. 라고 하면 왜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나? 사기라고. 왜 이런 쪽에는 되게 유용하긴 해. 그 방식이.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미래를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의 나를 끌고 와서 미래에다 보내버리면 미래도 지금 같은 요 모양 요 꼴인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의 인간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왜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그
침팬지한테 지배당하잖아. 왜 지배당했어요? 침팬지가 지능이 조금 좋아졌어. 많이도 아니야. 조금 좋아졌어. 침팬지가 월등히 힘이 세요. 침팬지는 유전적으로 장내에서 근육을 분해할 수 있는, 아니 근육을 생성할 수 있는 유산균이 많아. 근육이 안 줄어 나이가 먹어도. 그러니까 침팬지한테 힘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좋아지니까 침팬지의 힘 때문에 인간이 뭐 멸종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럼 인간 번영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오늘 주제가 이거거든요. 인간 번영. 인간 번영이라는 건 뭐죠? 오늘보다 나은 거야. 나의 이세가 지금의 나보다 더 잘났어. 나의 이세가 지금의 나보다 더 부를 갖고 있어. 이게 인간 번영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세만 그래야 되냐고. 나부터예요. 나의 이세도 내가 시작이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라는 소리를 해요. 부귀영화. 무슨 소리죠? 부와 귀와 잘 사는 거와 다 묶어지는 거야. 근데 왜 앞에가 부가 들어갔지? 귀가 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잘 살면 귀히 여겨진다. 네. 그러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내가 잘 살아주면 귀히 여겨진다니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결론적인 귀납적인 사고에 과거에서부터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미래에 이럴 거야 라는 내 가지가 있어. 하나가 A라는 가지가 있어. 내가 지금 이거를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B라는 가지가 있어. 안 한다라는 거 무엇인가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더 쉬울까요? 포기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쉬워요. 포기가 더 어려워.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온 거란 말이에요. 포기를 안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그럼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또 결론이 가버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는 거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그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그게 긍정심리학이에요.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 제시한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다르더라라는 거는 여러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가령 하버드대 애들을 데리고 학교 때 자기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 목표를 말로 한 사람, 목표를 적은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데이터를 봤더니 20년 뒤에 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 가장 센 사람이 어디였을까요? 말로 하고 적은 사람이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하버드 나와도 그지도 있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미래를 향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이 많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심리학, 지금의 연구들이에요. 심리학이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심리학과 긍정 심리학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이런 능력, 인간의 미래에 향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그래요. 미래의 전망. 자, 그러면 나의 미래의 전망이 밝다, 어둡다는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요,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미래의 전망을 밝게 잡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밝아져. 그 밝아지는 게 크기가 다를 뿐인 거야. 밝아져. 근데 미래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잡지 않은 상태로 가면 가던 대로 가요. 어떤 걸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공학 서적에서는요, 미래, 계획, 목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 행동이 미래의 내가 예측 동력으로 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을 때 미래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걸 원하는 미래가 이거니까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결정은 원하는 걸 놓고 하는 게 더 쉬워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보다 결정해놓고 고민하는 게 더 쉬워요. 기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전망이라는 거 목적론이야. 목적론. 인간은 모든 행위는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목표에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하던 대로 간다.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렇게 결정해 가는 거야. 두 가지 딱 갈려버려요. A냐 B냐야 그냥. 하던 대로 할래? 아니면 목표를 놓고서는 그거에 결정할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던 대로 하는 걸 끊는 방법은 사실은 목표를 갖는 거야. 목표가 있을 때만이 그게 바뀌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언제 달라져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TV 앞에 붙어서 TV만 보고 있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리모컨만 붙잡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어. 내가 목표가 없으면 내 스스로에게 죄의식이 있을까? 없어요. 내일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지나가면은 한 달 후딱 지나가 버리고요. 한 달 지나가면서 근육 그때 높고요. 내 돈은 돈대로 바닥이 나요.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요. 그러고 있으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 제어를 들어간다고. 재밌는 영화야. 너무 재밌어. 이번에 아쿠아맨. 너무 재밌어. 보고 싶잖아.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건 해야지. 그런데 시간 조절을 한다니까? 시간 조절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내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 해야 될 거를 하고 여유 시간, 짜투리를 만들어서 봐요. 은행 일을 한다고 가정하다고 아줌마들이 은행에 오늘 은행 가는 날이다. 하루 종일이잖아 그게. 은행 가 그게 하루 종일 일이야? 실제로 아줌마들 봐봐요. 오늘 뭐 하는 날인 거야. 근데 우리가 하면 그거 1시간도 안 되는 끝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하루 종일 가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전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못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의 삶이 점점점 어떻게 가요? 남편한테 기대게 돼요. 현숙 씨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왜 이혼을 못하냐 해서 저놈 새끼가 너무 싫어.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 애들 키울 때대로 참았다고 치고 애들 다 키워놨고 이제 나는 저놈하고 못 살겠다 이러고 이혼하고 싶어. 왜 못해? 돈 때문에. 근데 그 돈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평생 후회만 하면서 찡찡거리고만 있는 거야. 자기 번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잡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목표를 잡은 다음에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이 행동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예를 들어서 TV라고 예를 들었어요. TV를 내가 봐지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TV만 보고 있는 게 문제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TV만 보고 있는 거가 이 행동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아니네 라고 이제 결론에 도출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무엇을 할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 무슨 목표가 있나? 내 스스로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면서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나쁜 습관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뭐 다리를 막 긁는다거나. 그럼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나? 이게 목적이 뭔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럼 다리를 긁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나쁜 행동 하나를 줄임으로 해서 내 안전도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여기 오탈 쳐놨는데 이 행동을 하는 나는 어떤 이득이냐. 나는이야 나는. 날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은 전부 다 만약에 밥그릇을 왼쪽에 놓고 국그릇을 오른쪽에 놓고 이러고 먹어. 근데 나는 뒤집어. 사소한 거잖아요. 나는 국그릇이 왼쪽에 있고 밥그릇이 오른쪽에 있어. 이게 나한테 이득이 있냐 하는 거죠. 어떠한 이득이 있냐. 상관이 없네? 그럼 하면 돼. 근데 나한테 이득이 없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반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뭐냐라는 거죠. 남들의 보는 시선? 아니야. 내가 오른손에서 밥그릇을 먹으면서 왼쪽으로 나가서 국그릇을 먹는 게 나한테 불편을 준다? 이득이 없네. 근데 반대로 왼손잡이다 그러면은요.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나에게 이득이 있냐를 봐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다고. 그럼 습관적으로 한 다음에 후회하죠. 아씨. 자,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후회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몰라. 이 생각을 안 해보거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남한테 주는 불이익도 있고 나한테 주는 불이익도 있어요. 나한테 주는 이득도 있고 나한테 주는 이득도 있단 말이야. 쌍방의 이득이 가장 좋은 거예요. 쌍방에. 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면 최악인 경우 같죠. 그보다 더 최악은 뭐냐면 쟤는 좋고 나는 안 좋은 거야. 그게 최고의 최악이에요. 사람 자꾸 실수를 해요.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으면 안 좋은 자라. 쟤는 좋은데 나는 안 좋은 게 최악이에요. 부라는 건 일정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하게 있는 데에서 둘 다 못 가지면 아유 그래 갖자 노력하는데 이러면 되는데 쟤가 다 가지면 나는 가질 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걔한테 가가지고 그래 갖자 노력해 이게 될 것 같아? 상대방 입장에 나는요 1대1한 놈이에요. 내가 평가가 완전 절하가 돼버려요. 나는 회복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띨띨한 게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남존일만 시키는 거잖아. 거절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행동이 나에게 이 행동으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 행동에서 나에게는 이득이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만 최대한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거를 도출해내는 게 좋죠. 그리고 이 행동의 결과.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결과를 따져야 돼요. 결과.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거냐. 이것도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고 미루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래로 갖고 가버리는 거지. 내가 지금 그 행동을 과거 같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갈 거냐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이런 얘기 있어요. 뭔가를 할 때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해? 질문이 잘못된 거야. 질문이. 열심히 하잖아.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있어? 지기에서 공부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결과가 안 나올까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질문도 잘못된 거야. 열심히가 아니야. 잘이야. 근데 잘이라는 거는요 방향이에요. 화살을 등 뒤에다 써놓고서는 앞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만큼 바보인 짓이 그거죠. 열심히 쏴. 내 적군만 다 죽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은 상태에서 화살에다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크건 작건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것들이건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야. 이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행동마다예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리고 이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작은 조약돌을 던져도요. 물이 움직여요. 큰 조약돌을 던져도요. 물이 움직여요. 파장만 달라요. 근데 그 조약돌을 가지고 사람한테 던지면요. 물은 일렁이지 않는데 사람만 다친다고.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를 미래에 걸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인지해야 되는 거.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라는 건 과거에 내가 나를 만들어 온 걸 자꾸 돌아보면 미래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지금 나를 만드는 거야. 원하는 모습이. 내가 내일 잘생긴 놈하고 데이트를 해야 돼. 그럼 오늘 밤에 세수를 이쁘게 하고 크림을 바른다고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행동과 태도가 미래를 만드는 거. 목적이 내일 그놈 만날 거잖아. 그게 없으면은요, 밤에 폭탄머리 하고 회복하고 있다가
다음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요즘에 방학이니까 만지작거리다가 또 하루 또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음날 목표가 있어야지 지금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거고요.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눠요. 모든 목표는 접근 또는 회피. 접근과 회피는 뭐죠? 가까이 가던가 도망가던가. 도망가든가 가까이 가든가. 자, 가까이 간다라는 게 뭐죠? 접근한다라는 게 진정 원하는 거겠죠. 그 회피하는 건 또 뭘까요? 모든 목표에서 회피는 포기. 포기죠, 포기. 그러면 접근 또는 회피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 간절하다라고 하면 접근하는데 그게 너무 내 생각에 크거나 내 기준에 그 기준 다 다른 거예요. 가령 여기에서 63빌딩을 10분 안에 뛰어 올라가세요 그런 목표가 생겼다고 가정하자고. 하실래? 포기. 포기. 거기 올라가면 100만 원 준다니까? 포기. 10분 포기. 1000만 원. 1000만 10분. 일단 도전은 연습은 해봐야지. 일단 도전 연습. 자, 보상이 커서 그래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하 3층에서 21층까지 10분 10만 원. 도전해봐야지. 내가 그냥 걸어오려면 13분 걸려요. 그러니까 10만 원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리야. 근데 지하 3층에서 21층까지 한 번 올라가면 1,000원 그러면 1,000원 그럼 어떻게 되죠? 안 가. 왜 안 가? 1,000원인데? 네. 1,000만 원과 1,000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나한테 올 수, 만져봐서 없어지는 만져. 그러니까 나한테 올 수 있는 보상의 크기예요. 나한테 올 수 있는 보상의 크기가 지나치게 적거나 내가 목표하는 게 너무 높을 때는요 회피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잘 잡는 게 필요한 게 크건 작건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다르다니까. 저한테 지금 이번 달에 1,000만 PB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저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목표예요. 눈 감고도 그냥 가.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한테 이번 달에 2,000만 PB 목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포기한다니까. 회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접근과 회피라는 게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진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멀리 있는 목표, 가까이 있는 목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전반 PB는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삶이잖아. 그럼 최소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지 다이아몬드 저 솔직히 부족하거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1억? 그래. 내가 만약에 80살이야 지금. 그리고 연 한 1억 정도의 1억에서 1억 뭐 2천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 지금. 그러면 괜찮아. 왜 괜찮아요? 애들도 다 커서 뭐 알아서 할 거고 그냥 나는 남을 거 쓰고 손주 증손주한테 용돈만 주면 되겠죠. 그 정도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달라. 하지만 당장 다이아몬드는 말이 안 되잖아. 이번 달의 다이아몬드는요. 일단 플랫상으로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나와 연결되는 현재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인식해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나와 연결되는 현재를 나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죠? 자존감이 없는 거죠. 자존감이 왜 없을까예요. 생각을 과거로 갖다 놔서 그래요. 옛날에 이거 했는데 안 됐고 옛날에 그거 했는데 거절당했고 이거 실패했고 그걸로 갖다 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래로 나를 갖다 놓으면요 원하는 게 커지잖아. 그럼 이제 미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하자고요.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되셨어. 연말 보너스를 많이 못 받았어. 그 핀보너스 말고 한 5천만 원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 파트너분들 오늘 반만 껴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반만 껴가지고 2,50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을 해서 만약에 베트남 여행을 갔어. 25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거기 가가지고 놀아. 좋아요? 2,500만 원 쓰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상을 내가 갖고 와.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디 있는 거야? 내 파트너들에게 2,500만 원을 쓸 수 있는 가치로 이미 거기 있는 거예요. 생각은. 현실은 그게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지금의 내가 과거에 내가 안 됐고 실패했고 거절당했고 이런 것들에 이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를 끌고 가야 되냐고요. 이걸 버리고 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이 미래가 5년 뒤일 수 있고 10년 뒤일 수 있고 20년 뒤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걸 끌고 가려면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자존감을 바닥 쳤던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끊어내야 돼. 그래야지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나의 가치는 내가 올리는 거야. 누가 올려주질 않아. 그리고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것이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 지금 내가 좀 아까 얘기했던 내 지금의 행동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 없는 삶이라고 그러는 건 다시 한번 과거의 오던 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 이게 미래의 미래의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갖고 와서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에 나와 연결하고 그러면 오늘 더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게 아까 얘기한 타지, 방향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화살을 일로 안 쏜다니까? 일로 쏘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맨날 이러고 쐈는데 이러고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행동을 바꿀 거라든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또 쏘면 내 아군이 또 죽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미래랑 연결된다. 내가 살아갈 날과 연결된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게 내일 나에게 100만 원의 보너스가 생길 거라고 가정하자고요. 오늘 나한테 없잖아. 내일 들어올 건데 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의 100만 원 그 인센티브가 내일 들어온대, 내일. 오늘 벌써 그거 받은 거가 아니야? 내일 쓸 거 생각하잖아. 내일 그거 갖고 뭐 나가야 돼가지고 그동안 미루고 못 사왔던 그 15,000원짜리 구두를 하나 사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미 받은 거야,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잖아, 벌써. 이미 받은 거야.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은 이미 지금 내가 받은 모습이라고요. 그럼 그대로 행동해야 돼. 그걸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내일 100만 원 인센티브 생길 것 그거를 생겼다고 오늘 벌써 쓰고 있잖아, 뭐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행동을 해야 돼요. 내 파트너가 한 명도 없어. 근데 10년 뒤에 내 파트너가 1000명이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100명의 세미나를 만들어. 그 행동,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파트너 앞에서 나는 못하고요, 나는 안 하고요. 그럼 파트너들과 동기부여가 될까요? 안 돼요.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내 자신감을 보고 내 파워를 보고 딸려와서 그게 생기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된 모습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저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 이상의 파워는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제 그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막 인맥이 막 무지하게 넓고 마당발이고 돈이 많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나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세상 게으른 놈이고.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래야지 그게 나한테 온다고. 기운이라는 거는요. 미래의 기운이라는 건 그 기운에 맞춰야지 동명이 돼야지 나한테 오는 거지. 그걸 안 맞추고 나와. 이걸 맞추려면 다시 한번 과거 거는 다 끊어버려야 돼.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라.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내일 인센티브 100만 원이 안 들어오는데 100만 원 들어올 것처럼 하는 게 최악인 거지만 그건 계획적인 건 아니에요. 어쨌건 지금 내 파트너가 이미 이 자리에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파트너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아까 시작 전에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파트너들이 집중이 안 되고 결집이 안 된다고. 아마 이 비즈니스는 팀 비즈니스예요. 혼자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야. 팀 비즈니스. 그럼 팀 비즈니스에 위해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잘난 척이고 그게 반기를 듣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 말 들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 무슨 권리로 군림을 해? 무슨 권한으로 군림을 해? 군림하려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씩 잡아가야 돼요. 근데 또 웃기는 건 모른다 그걸.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지를.